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퓨처스 퓨처 에이전트 양성식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데일리 퓨처 마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물론 이제 그 승차 공유 업체가 많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타는 분들도 늘 수밖에 없는데, 뭐 호기심에 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진짜 필요해서 타시는 분도 있을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전에 이미 그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전동 킥보드를 먼저 많이 이용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고나 사건들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었는데, 뭐 한국도 이제 뒤늦게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새로운 그 규제들이 생기고 있지만, 지금 계속 개정을, 그러니까 계속 이 법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멀리 보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막 급하게 막 여론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그 임시방편으로 막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법을 이제 계속 수정했고, 최근에 이제 그 최종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개정안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년 4월부터입니다. 내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원래는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게 이제 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은 면허가 없으면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유 킥보드는 이제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겠죠, 운전면허. 그래서 면허가 없으면 탈 수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승차 공유죠. 공유 킥보드를 못 하는 거고, 개인 소유는 또 개인 소유 킥보드는 그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습니다. 그건 또 좀 애매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게 뭐 5만 원, 뭐 3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과태료가 20만 원 이하입니다. 20만 원이요.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 이제 유예, 지금은 유예죠. 지금은 이제 그 전에 발표된 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법들의 변화도 여러분 타시는 분들은 알고 이제 타셔야 되고, 나중에 가서 뭐 몰랐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지금 한 3, 4개월은 유예니까 뭐 걸려도 아마 계도 기간일 겁니다. 계도 기간. 물론 이제 그 전에 발표된 그 법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는 뭐 계도를 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걸 타시는 분들이 결국은 잘 타야 되겠죠. 뭐 이게 뭐 결국은 법이 아무리 뭐 강화돼도 뭐 타는 분들이 안 지키면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도 윤창호법 이후에 급증한 거 아시죠? 예. 어차피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은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도 뭐 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하는 것도 나는 편하지만 남을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예. 내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려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면 이걸 이제 잊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그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동승운행, 이것도 위험합니다. 둘이 타고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디 턱에 걸려서 아니면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도로를 달릴 수 있게 지금 돼 있지만, 뭐 도로를 달리는 게 절대 안전하지 않겠죠, 여러분. 뭐 헬멧 쓴다고 해서 이게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이거는 본인들이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로 달리는 거 이런 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로는 달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자전거 도로로 달리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본인 건강이에요. 본인 건강,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저는 전동 킥보드를 제가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전거는 이제 뭐 운동이라도 되죠. 근데 전동 킥보드는 운동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거 활동량이 전혀 없죠. 그냥 올라타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건강을 위해서도 이걸 안 타요. 타고 싶어도 그냥 걸어가든지, 아니면 전동 킥보드 말고 그냥 자전거를 타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데, 퓨처 마킹을 하셔야 된다 하는데, 이게 과연 멀리 봤을 때 어떤 게 나한테 좋은 건가? 그러니까 타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타더라도 어떻게 타는 게 좋은 건지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나중에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후회를 하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데이터 상으로도 최근에 2017년부터 계속 그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고 사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법도 개정이 된 거죠, 법도.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이 뭐 개정이 되고 하는데, 뭐 사실은 뭐 법이나 제도가 뭐 먼저 선제적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용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법도 조금 더 강화된 법으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되죠. 그래서 참고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바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에 주차를 하거나 여기에 이제 세워놓게 되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고, 뭐 진짜 위험한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나서 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지금 제가 이 그림들을 보면 일단 그 공유 그 업체들, 기업들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오로지 미친 듯이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모두가 여기에 뛰어드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리고 타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주차를 이렇게 해놓는다면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지금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면서 사실은 내가 편한 거를 추구해야지, 본인을 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어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굳이 전동 킥보드를 탈 이유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좀 잊지 않도록 조심해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도 헬멧을 안 쓰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헬멧을 안 쓸 거예요. 이미 공유 자전거도 우리가 배치를 많이 했지만 이미 많이 사라졌고, 헬멧은 다 사라졌고, 그리고 헬멧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자전거를 타거나 할 때도 가까운 거리를 갈 때 헬멧을 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걸 진짜 법제화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이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멧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여가 안 되도록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그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뭐 2022년부터인가 2023년부터인가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게 이제 의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적으로 그런 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킥보드를 이미 우리보다 오래 탔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런 업체들도 나오고 있어요. 헬멧을 접어서 이렇게 내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고, 그리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센서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현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더 스마트하게 해결해 주느냐가 앞으로 또 부를 창출하겠죠. 그런 기술, 그런 상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한국도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공유 킥보드를 또 안전하게,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걸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킥보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데일리 퓨처마킹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